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제 명절 연휴는 내일부터지만요. 오늘부터 이동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분 좋은 오늘. 그래서 더 특별한 손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37년 동안 우리 곁에서 사랑받고 있는 배우 정보석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분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시사 프로라 네네. 좋은 이슈보다는 네. 힘들고 어려운 이슈가 많거든요. 요즘 더 그렇죠. 네, 저도 명절 분위기 나네요. 네, 자, 최근에 이 다양한 활동 하시느라고 정신없이 바쁘신데요. 예,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에 연극 하시느라고 특히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인극 레드. 네.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를 네. 이렇게 이뤄냈던 화가 마크 루스코라는 네. 화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이 회화 쪽, 미술 쪽으로는 그 변방이었었는데 네. 이 마크 루스코, 잭슨 폴락 네. 그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의 등장으로 그 미술 자체가 어떤 그 중심이 되게끔 네. 했던 활성화되는. 그 장본인 중에 한 명인데 네. 마크 루스코가 당시에 그 시그램 빌딩이라는 네. 그 당대의 가장 혁신적인 건물을 세워지고 있는데 그 건물 안에 포시즌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네네. 그 레스토랑을 장식할 그림을 의뢰를 받았습니다. 벽화를. 네네. 네. 그래서 그 그림들을 이제 제작하는 과정 중에 내 그림이 과연 저 식당에 네. 걸렸을 때, 그러니까 처음 생각은 내 그림으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교화시키고 삶을 어떤 방향으로 네네. 설득할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했다가 예.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장소에서 내 그림이 살아남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거기로 가는 거를 돈을 다 돌려주고 취소하고 요즘 이제 가장 유명한 로스코 채플이라고 네네네. 휴스턴에 있습니다. 네. 거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기증을 하는 그러니까 그 기증 전까지 의뢰를 받아서 제작 과정에서 마지막 취소하는 것까지를 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재밌는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예술가가 상업적인 공간에 네네. 내 그림을 자신 있게 한번 네. 걸어보리라 하고 네. 작업을 하다가 네. 고뇌에 빠져서 네. 결국은 계약을 다 파기하고 네. 내 작품을 돌려주시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네. 예술적 고뇌가 많이 담겼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마크로스코는 또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네. 그런 이제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 작업실에 놓여 있던 그림도 아주 채도가 높은 붉은색 그림. 그래서 이 연극 제목이 레드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빨간색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마크로스코는 심오한 작품 세계, 네. 추상이니까 네. 네. 평소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색깔이나 형태 같은 관계에는 관심이 없다. 네.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네. 자, 이렇게 이 그림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네. 관람을 한다고 하는데 네. 우리 정 배우님께서 이 연극을 통해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대목은 어떤 걸까요? 네. 우선 제가 운이 좋게도 네네. 두 번째 레드 공연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마크 루스코 전시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러 가서 마지막 유작 네. 말씀하셨던 레드라는 작품을 보게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섬뜩하고 이 사람이 유서처럼 이 그림을 그렸구나. 네네. 그러니까 유작이 된 거지만 마지막 네. 작품인데 그걸 보면 누구나가 이 사람이 자기 마지막을 이렇게 예고를 했었구나. 그 느낌 때문에 그 그림을 보고 정말 소름 끼치고 섬뜩해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로스코는 말씀하셨다시피 그림의 형태보다는 그림의 에너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꿔보고자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아마 그 시대적으로도 많은 전쟁들이 그렇죠.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에 그 전쟁의 반작용으로 사람들이 어떤 그 좀 진지함으로부터 빠져나오려는 문화들, 히피라든지 이런 팝이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좀
강성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붙들어서 사람의 어떤 그 본질, 그래서 사람이 지니고 있는 내면성, 네. 이 본질에 좀 더 집중해 보고 싶었고 이 그림을 통해서 그 본질에 좀 다가갈 수 있게끔 네. 보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초연을 할 때 그 내면적 사상이 너무 다가가기가 어려워서 공연 내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 제가 막 레드에 참여했을 때는 공연하는 내내 제발 교통사고 좀 나라. 아이고. 극장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네네. 겨우 대사만 외워서 그냥 그 대사만 전달하고 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연 끝나면 관객들 뵙기가 민망해서 네. 뒤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이제 텍스트 자체가 좋으니까 관객분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그랬던 작품인데 저는 하는 내내 너무 괴로웠었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정말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이 마크 로스코라는 사람이 과연 정말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자 했던 그 본질이 뭐고 내면이 뭔지 네. 그걸 더 알고 싶어서 두 번째에 도전했는데 두 번째도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렴풋했었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세 번째 지금 예.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제가 공연을 안 하는 사이에 이 사람이 작품 속에서 레드라는 이 연극 속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책들과 이 사람이 좋아했던 음악들을 네. 좀 즐겨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는 아니지만 조금 네네. 보여져서 네 지금은 이제 극장 가는 힘이 야. 예전보다는 좀 생겼고 그렇습니다. 배우의 고통, 배우의 네네. 고뇌 이런 게 좀 읽히면서 세 번째 공연에서 드디어 정 선생님이 네네. 마크 로스코와 네. 혼연일체가 되는 아니 혼연 거기 그 단계까지는 네.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 공연에 비해서는 네. 로스코가 그림에 담고자 했던 그림을 통해서 본인이 설득하고자 했던 네네. 표현하고자 했던 네. 이런 것들이 어렴풋하게나마 이제는 좀 많이 와 있어서 네네. 이제 극장 가는데 조금은 발길이 발걸음이 조금 더 가볍게 가고 있는 그리고 중입니다. 세 번째 공연이니까 이제 관객하고 좀 호흡도 되시면서 이거는 네. 저는 좀 관객분들이 편하게 네. 이 안에 좀 유머 코드도 많고 예. 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텍스트 안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 쏟아내는 말들을 놓치기 싫으셔서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유머 코드를 좀 놓치는 부분들이 네네네네.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죠. 근데 안타까움도 있지만. 사실 이제 보러 오실 때 네. 좀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네. 들리는 것만 들어도 이 공연은 네네.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공연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막 그 배우가 쏟아내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려고 애써 노력하지 네네네. 마시고 편안하게 앉으셔서 그냥 들려오는 말만 들으셔도 네네. 그만큼의 존 노가이라는 이 작가가 너무 잘 썼습니다. 그걸. 예. 그래서 이제 켄이라는 조수인데 네네네. 이 조수가 실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예. 그래서 가상의 조수를 내세워서 둘이 이제 그 예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고받는. 네. 그래서 세대의 이야기도 여기서 펼쳐지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상이잖아요. 이 가상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로스코가 그렇게 집중했던 부분에 그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그래서 작품을 안 보내지 않습니까? 시그널 빌딩에 그 어떤 갈등에 고뇌하는 부분을 자기의 또 다른 내면을 켄이라는 가상의 조수를 통해서 표현한 거 아닌지 끄집어내고 찌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대사를 굳이 안 놓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들리는 것만 딱 들으시고 편안하게 웃고 싶을 때 좀 웃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유머도 있고 또 정보도 많고 이게 정말 막 이렇게 예술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관심이 샘솟네요. 한번 보러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네네. 자, 이 연극 레드의 주인공 마크 로스코 역 지금 이제 정보석 배우님께서 하시고 또 이 유동근 씨, 그 유명한 이 배우 유동근 씨가 더블 캐스팅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유동근 씨가 이걸 맡게 된 과정을 보니까 정보석 씨가 이 작품 공연을 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멋있다. 나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게 처음 연극 도전이시라면서요? 텔레비전 하시기 전에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네. 20대 초반에 극단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하셔서 공연을 하셨는지는 제가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연극에 다시 무대에 서시는 걸로 수십 년 만이겠네요. 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네. 로스쿨을 할 때 오셔서 작품이 너무 좋다고. 네네. 그래서 한번 좀 텍스트를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작자랑 소개를 시켜줘서 네네네. 보시더니 제작자가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도전을 하셨는데 네. 야,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처음 제가 로스쿨 처음 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힘들었는데 벌써 유동근 형님께서는 로스코하고 친구 되셨어요. 그래서 네. 저랑은 결이 좀 다른 로스코지만 아유 완전히 네. 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동근 형님께서는 그 로스코를 저는 이 사람이 지닌 예술적 내면,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뭘 표현하고자 했는지 네. 그 어떤 예술가로서의 작업에 많이 집중을 했다면은 유동근 형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인간적인 면, 이쪽을 더 집중해서 보신 것 같아요. 차이가 있네요. 네. 야, 이건 두 분이 하시는 로스코. 비교해서 보셔도 정배우의 로스코, 네. 유배우의 로스코를 보고 네. 비교해봐도 좋겠네요. 같은 작품인데 전혀 다른 그럴 것 작품입니다.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같이 호흡을 맞추는 후배 배우가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네. 2인극이니까. 네. 아까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인데 극 중에 등장하는 켄, 네. 조수. 네. 자, 이 강승호, 연준석 배우인데 네. 후배들과 함께 이렇게 막 주고받는 2인극 무대에 딱 두 사람만 있잖아요. 네. 어떠세요? 너무 좋죠. 좋아요. 네. 너무 좋고 또 이제 이 아이들이 제 아들들하고 이제 또래거든요. 예. 네. 자, 둘 다 제 중앙대 후배들인데 그래요. 실제로 이제 그 강승호라는 배우는 네. 제 아들이랑 아주 친하게 지내서 서로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친구라 아들 친구. 마치 이제 제가 아까 세대 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우리 아들 대하는 느낌. 그러면서 반성 많이 하죠. 나도 이렇게 꼰대 짓을 애들한테 많이 했구나.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 그렇죠. 내가 옳다고 믿었던 또는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아이가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많은 잔소리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잔소리 조언을 하는데. 네. 근데 이 연극을 보다 보면 네. 그것들조차가 부질없다는 거죠. 부질없다. 왜냐면 이 아이들은 그 아이들 세대끼리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끼리 부딪히면서 그 아이들의 세계가 만들어져야지 맞아요. 내 세계를 강조하는 순간 얘는 정말 어린 꼰대, 젊은 꼰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헛짓을 많이 했었구나. 이 연극하면서 그런 반성도 많이 했고요. 연극 속에 세대의 감성을 담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꼭 제가 정말 부모 자식이 같이 와서 보시면 너무 좋은 연극이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배우도 성향이 너무 달라서 이 배우랑 할 때랑 이 배우랑 할 때랑 상대 배우 때문에 제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기하는 묘미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텍스트는 하나지만 상대 배우 때문에 또 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이 마크 로스코라는 인물이 이런 건데 상대 배역 때문에 실제로 무대에서 표현하는 에너지는 다릅니다. 달라지는. 그래서 연기에 대해서도 많이 또 알게 되고. 로스코 배우가 두 분이 있고 켄이 또 두 분이 있고 이 조합에 따라서 다 다채롭게 그래서 달라지고. 한 텍스트를 가진 연극이지만 네 편의 공연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개의 조합에 따라서 무대의 다이나믹스가 완전히 다르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정보석 배우께서는 참 다양한 매체 활동을 하셨고 또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해오신 활동을 돌아보면 연극 무대에 좀 꾸준히 서고자 하시는 의지 같은 게 느껴지고 그럼 이제 TV나 영화는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이 연극의 매력은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배우로서의 저를 굉장히 긴장시킨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이를테면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 작품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느끼거든요. 네네. 이를테면은 생각이 못 쫓아간다든지 아니면은 표현이 잘 못 쫓아간다든지 어떤 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힘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연극을 통해서는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연극은 한 작품을 오랫동안 연습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인물을 정말 수만 가지의 각도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네네.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 인물에 다가설 수 있고 네. 그러면서 또 표현적으로도 제가 부족했던 거를 일부러 더 가미를 해서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네네. 도전해 보기도 하고 네. 네, 이렇기 때문에 연극이라는 장르는 배우로서 제가 꼭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저의 선생님 같은 네. 부분이 바로 연극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 관객과 직접적인 그렇죠. 같은 공간에서의 호흡이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에서 오는 긴장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1시간 40분 공연이 되는데 네. 공연 전 한 30분 전부터 시작하면은 2시간여 동안을 네. 초집중 상태로 있어서 네네. 사실 끝나고 나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듭니다. 예. 그런데 그때 그 오는 희열, 네, 이것들이 좀 내가 배우로서 살아 있구나, 이야. 내가 뭐 하나를 했구나, 네. 매 순간 이런 만족감을 주고 저한테 또 어떤 동기부여 오늘 했는데 뭐가 좀 부족하구나 또 알게 해주고 느낌이 있고. 네네. 그래서 연극은 저의 선생님이자 배우로서 제가 반드시 가야 될 하나의 장르이지 싶습니다. 야, 굉장히 뭐 이게 천생 배우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희열 그게 뭔지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뭐 혼신의 이제 연기를 쏟아내고 나서 느끼는 그 느낌이 있으시겠구나 싶으면서 저희가 사실 텔레비전이나 이 영화로 정배우님을 뵈면 이 정배우님의 상을 보는 거잖아요. 네. 이미 과거에 찍어놓은. 근데 연극 무대에선 지금 살아있는 정배우님을 바로 보는 거잖아요. 그날의 제 기분 상태까지도 연극에서는 드러납니다. 드러난다. 네. 제가 좀 좋았을 때와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았을 때의 느낌들이 공연하는 내내 그대로 묻혀납니다. 그래요. 네. 대사를 또 씹으면 만회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이 작품은 나오면. 실수를 이를테면 이제 여러 등장인물이 있는 작품들은 누가 좀 잠깐 이렇게 실수가 하더라도 커버가 되는데 상대 배우들이 이걸 좀 메꿔줄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은 거의 이렇게 대화 형식이 아니고 혼자서 쏟아내고 또 저쪽도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축적돼 왔던 걸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내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가다가 어느 부분에 실수가 일어나면 상대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품보다 유독 더 집중해야 되는 작품이어서 이해가 됩니다. 아주 긴장이 극도화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또 희열이 있죠. 자, 날 것 그대로의 이 대사 중에 나옵니다. 즐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원하지만 이성의 차가운 거짓말 없이는 견딜 수 없다. 멋있네요. 그게 인생이다. 이야, 멋있습니다. 자, 이게 연극 레드 얘기만 해도 한참 할 것 같지만 요즘 출연하시는 드라마도 있으셔서요. 이 빨간 풍선, 지금 택시기사 조대봉. 네, 그렇습니다. 자, 정보 속의 조대봉 어떤 역할인가요? 정말 이 레드의 마크 루스코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인물이 바로 빨간 풍선의 조대봉이라는 역할.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막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마크 루스코는 좀 싫어했습니다. 경멸했는데.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지금 다른 작품에서는 제가 딱 그 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대봉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깊게 고민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그래서 돈도 버는 대로 쓰고, 내가 버는 건 내가 다 쓰고 가자. 그러니까 같이 있는 옆에 가족들은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정말 속 편한 사람이죠. 그래요. 그래서 하면서 또 내심 이쪽에서 막 쌓이는 그 어떤 불안한 에너지들을 이 조대봉이라는 역할이 좀 풀어주고 있어서 제 배우 정보 속으로서는
밸런스가 되는데 네. 워낙 극단적이라 그러네요. 사실은 요즘 그래서 아예 아무 개인 사적인 생활은 다 포기를 하고 예. 그냥 공연하는 날은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공연장 딱 나가서 네. 공연만 하고 그 다음에 공연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내일을 위한 촬영을 여기서 이걸 에너지를 바꿔놓지 않으면 네, 그렇죠, 이 그렇죠. 임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극단적이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분장 지우고 씻고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조대봉이 되기 위해서 이야. 또 집중을 하고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 동안 마크 로스코의 그 철학적인 또 예술가가 되었다가 네. 끝나면 바로 아무 생각 없는 조대봉으로 또 변신하시고. 네. 자, 이게 동료 배우들하고 이제 촬영 현장 얘기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청취자들이. 네. 지금 보니까 이보희 씨하고 케미가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예전에 영화에서 한번 같이 했던 적이 그래요? 있는데 그 이전에 제가 학교에서 이 연극 영화 공부하고 있을 때 이보희 선배님은 벌써 엄청난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의 스타였죠. 예. 그런 분하고 지금 같이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얼마나 행복하고 짜릿하겠습니까? 그리고 제 자신이 대견하고. 네. 그런데 워낙 심성이 고우신 분이어서 뭘 어떻게 하든 다 받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합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하면은 너무 즐겁고 편안합니다. 근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부부로서 처음인데도 마치 오래 했던 것처럼 처음 촬영부터 되게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러네요. 네. 잘 맞으시는구나. 네. 그만큼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망하셨고 좋아하던 배우셨고 만나서 이제 감개무량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좀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시니까 워낙 또 성품이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납니다. 지금 양쪽이 다 신나서 너무 감사하죠. 정말 그렇게 잘 맞으면 시너지가 나면서 이게 연기하는 또 뭐 누구를 연기가 아니라 일이라 하더라도 일할 맛이 나는데 사실 사람 관계에서 트러블이 제일 많으니까요. 이 작가 선생님이 그 항상 연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연습할 때 꼭 그 말씀을 하세요. 두 사람은 진짜 부부 같아요. 이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큰 힘이죠. 그렇죠. 예, 어떤 그 본인이 쓰셨던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을 텐데 저희가 그거를 지금 맞춰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굉장히 좀 용기가 되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은 이보희 선배님하고는 또 자주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연기를 참 정말 편안하고 연기 인생 37년, 뭐 거의 40년 수많은 작품을 해오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혹은 배역 뭐가 떠오르세요? 정말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작품을 선택할 때 다 제가 그 순간에 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또 제가 그 순간에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작품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작품이 사실은 저한테는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하죠. 왜냐하면 그런 작품들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배우할 수 있고 말씀하셨듯이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37년 동안을 한 해도 쉬지 않고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너무 감사한 대단하세요. 기회들을 이거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저한테 그렇게 제가 좋은 기회들이 계속 주어진 거는 운인 거지. 그래서 그때 그 작품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모든 작품들이 소중한데 그 이제 질문을 주셔서 그 크게 제가 배우로서의 어떤 변화, 터닝 포인트가 좀 변화가 됐던 작품들이 있다면은 예전에 이제 제가 연기를 너무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를 저는 내일 촬영이다 그러면은 오늘 밤에 내일 촬영할 모든 분량을 전부 제가 다 이렇게 형태를 다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요. 근데 현장에서 감독이 어떤 게 들어도 이게 빨리 바뀌어지지가 않죠.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죠. 굉장히 경직돼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전 능력이 부족한 입장에서 해내야 되니까 그걸 해내야 되니까 그래도 50점이라도 맞자라는 각오로 철저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제 대본은 정말 거의
너덜너덜 이렇게 막 예, 써 그래서 있고. 어떤 감독님이 신인 배우들 이제 매년 그때는 방송사들이 배우를 네네, 선발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표 선생님을 감독님이 하시면서 저랑 음. 같이 하셨던 감독님께서 네. 제 대본 얘기를 하셨더래요. 예. 하시더래요. 그렇게 연기를 하면 누구든지 배우가 안 될 수가 없다.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엔 저는 대본이 나오면 거의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네네네. 먹었다라고 제 기억은 지금 그렇게 하고 정말 있습니다. 노력하셨던 거네요. 네. 안 그러면 제가 해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일화가 영화를 하던 때였는데 영화 이제 감독님께서 저랑 그 내일 촬영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고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셨어요. 네네네. 그런데 내일 촬영 분량에 대해서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난 내일 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나가겠다. 네네. 그래서 너가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서 내가 온 거다. 좀 나와서 얘기 좀 나누자. 네. 아니다. 내일 촬영 때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네. 나가겠느냐. 네. 가라. 난 못 나간다. 네. 그 결국 안 나갔어요. 아. 근데 이제 그 감독님이 답답해 하셨던 부분이 그거죠. 네. 너무 꽉 짜와서 경직돼 있으니까. 틀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걸 좀 풀고 유연하면 훨씬 좋을 수 예, 있는데 예. 저는 풀었을 때 해결할 능력이 저한테 없었기 때문에 겁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예. 예, 연기를 대하는 제 자세도 고통스러웠고 스타일이 아주 네. 어우. 그런데 노력파.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뭐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게 또 완벽주의자. 그 이런 측면이 완벽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50점이라도 맞자라는 각오지 네. 완벽하자는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네. 이거를 바꾸었던 계기가 홍상수 감독 영화 오수정이라는 영화를 했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아시다시피 홍상수 감독은 네. 대본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서 한 3개월 전부터 만나서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서 술 마시고 밥 먹고 얘기하고. 얘기만 나누네요. 그리고 대본은 현장 가서 당일날 줘요. 그러니까 사전에 뭘 준비할래도 할 수가 없어. 가지 뭐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나가서 대본 주면 네. 결국은 제 아내 거를 꺼내서 거기다가 썼기 때문에 네. 굳이 준비 안 해도 연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시스템이 낯설어서 네. 약간 좀 힘들어하면 기다려줘요. 또 그걸 인내를 갖고 네. 그러면서 이 작품 오수정을 하면서 조금은 좀 넉넉한 마음으로 네네. 현장에서 받아들일 만큼의 공간을 가지고 나가는 게 좋은 거구나를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연기가 한번 변화를 겪었고 그 다음엔 이제 제가 역할이 좀 이렇게 경직되고 딱 짜여진 제가 이제 연기를 또 그렇게 하기도 했었지만 그런 역할들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지한 배역. 네. 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같이 제 매니저를 하던 친구한테 야, 나 그때 한참 그 지붕 뚫고 하이킥 이전에 시트콤 시대. 그 하이킥 시리즈가 있었죠. 네, 시리즈가 있었죠. 맞아요, 하이킥 맞아요. 1편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앞에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순풍 시트콤들이 산부인과 있었고. 근데 그런 어떤 코믹한 연기 새 남자 새 여자. 네.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그 감독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요. 하이킥 2탄을 들어가는데 하겠느냐고. 무조건 한다고 말씀드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데 자꾸 조금 뒤로 이렇게 편성이 밀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1년도 기다리고 2년도 기다리고 3년도 기다릴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만 여기에서 빼지만 말아 주시라고 몇 년이 됐든 다 기다릴 수 있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 작품을 하게 됐죠. 네. 거기서 주얼리 정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배우로서 많이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캐릭터의 넓이가 좀 많이 넓어지게 됐죠. 이 시트콤이 참 많은 배우들을 나쁘게 보면 망가뜨리는데 좋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또 이미지를 끌어내서 그 이순재 선생님이 또 야동 순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붕 뚫고 하이킹. 정말. 오수정 얘기는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도 들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점점 풀려 나가네요. 자, 배우 생활 37년 거의 40년 돼 가시는데 여전히 지금도 오늘도 느끼는 에너지가 전진하고 계시구나. 이게 귀감이 될 것 같고요. 후배들에게 또 참 겸손하시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배역이나 활동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어떤 변신을 또 꿈꾸십니까? 그런 어떤 배우로서의 디테일한 부분들, 네.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네. 다만 정말 제가 외울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한은 네. 배우로서 존재하고 싶다라는 네. 이 바람이 가장 큰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아까 뭐 겸손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네. 절대 아니고요. 아유. 실제로 이 배우라는 직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요. 네, 갈수록 알아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하면 할수록 어렵고 하면 할수록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힘든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연극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제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네, 네. 더 배우로서 제가 조금이라도 나아가기 위한 저의 몸부림 중에 하나인 거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저의 바람은 네. 역시 제가 외울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한은 배우로서 꼭 배우로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 네. 그게 제 목표이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무대이던 네. 텔레비전이던 영화든 네. 야, 이 세 가지를 뭐 이미 다 하고 계셨고요. 해오셨으니까. 자, 이제 설 명절입니다. 끝으로 오늘 너무 정말 그 인생 드라마 이야기를 쭉 들은 느낌인데 청취자분들에게 좀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유, 제가 뭐 감히 뭐 메시지 드릴 상황은 아니고 네. 이제 내일부터 네. 본격적으로 우리 구정 연휴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향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럴 텐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힘들고 그랬죠. 여러 세계적으로 좀 상황도 뭐 여러 복잡하고 예. 그래서 또 요즘 물가들도 많이 오르고 여러 힘드신 분들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또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 네네. 이 부분이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 이번 명절 기간만이라도 다 잊어버리시고 네. 다 내려놓으시고 가족들 만나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네.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한 번쯤은 예. 그냥 세상이 어떻게 되든 네. 뉴스도 사실 이거 죄송합니다. 이 프로그램 저희도 나와서 이 휴일 동안은 네. 이틀은 쉬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다 놓치고 세상으로부터 네네. 들리는 소리 다 끄시고 네. 온전히 가족들하고 집중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또 저희가 주말에 정관용 선생님의 시사본부가 있네요. 아이고야. 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 시름 다 내려놓고 네.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라.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이 아니고 이 한가위 네. 추석 명절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한가위만 같아라처럼 네. 네. 설도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인터뷰 마치면요. 바로 연극 공연을 가셔야 하는 정보석 배우님입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배우 정보석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